첫 번째 사연 먼저 함께 할게요. 2539님. 술을 끊고 싶은데 너무 어렵습니다. 삶에 낙이 따로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예민하게 나를 세우며 살다 보니 밤에는 뭔가 정신을 놓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도움될 만한 조언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보내주셨고 2895님 같이 할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저의 시어른들께서는 병원 라이드 운전 요청을 자주 하셔요. 부탁과 저의 불편과 신앙인의 양심 사이에서 늘 고민이 됩니다. 택시비를 아끼시는 어르신이라 걸어 다니시는 모습 지켜보기도 며느리로서 불편한 마음입니다. 도움 조언 부탁드려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관련 없어 보이는데. 네, 완전히 다른 사연이라서요. 네. 일단은 첫 번째 사연 먼저 얘기를 해보죠. 네. 술을 끊고 싶은데 너무 어렵다고 했습니다. 예. 일단 굉장히 반가운 어, 저희 극동방송에서 술에 대한 언급을 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그러게요. 사연을 보내주셨다는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네. 응원을 드립니다. 또 많은 분들이 근데 고민을 실질적으로 하실 수 그렇죠. 있고요. 이런 영역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쉬쉬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많이들 경험하고 있고 그래서 공론화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인데 감히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면 좋아 하면서 잘 못하는 얘기 중에 술에 대한 얘기도 있고 또 제가 자살 예방 주로 활동하고 있는데 네. 이제 우울과 자살 이런 주제도 교회에서 나왔고 신앙이 없는 태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얘기를 안 하게 되는 요소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누구나 다 어려움을 가질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누는 게 필요하다는 면에서 이렇게 언급을 해주신 것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본인이 술을 끊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목표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목표에 맞춰서 노력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동기가 있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해도 참 어렵거든요. 본인이 일단 끊고 싶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렇죠. 그 의지를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그 중간을 옆에서 많이 도와주기만 한다면 이 부분은 분명하게 목표가 있으니까 잘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왜 내가 술을 먹는지에 대한 이유를 어느 정도 본인이 정리한 게 있어요. 이런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냥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첫 번째 삶의 낙이 따로 없어서 그런 것 같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듯이 삶의 낙을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군요. 근데 그게 혼자서 금방 찾아지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술로 대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같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혼자 네. 찾을 수는 없어요. 옆에서 좀 도와줘야 되는군요. 그리고 두 번째, 너무 예민해서 나를 세우고 산다고 했습니다. 이게 직업적인 문제인지 성격적인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예민한 것들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이것도 도움이 꼭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밤에 뭔가 정신을 놓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든다. 이거는 예민해서 그렇다라고 본인이 어느 정도 연결을 뒀지만 연결이 없이 별도일 수도 있어요. 네. 그냥 밤에 뭔가 이렇게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멍하게 정신 놓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럴 때 사람들이 확실히 술을 찾죠. 술을 먹으면 이렇게 몽롱해지니까. 근데 이러한 현상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또 많이 있어요.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약물 치료도 있고요. 네. 본인의 취미에서 몰두할 수 있는 어떤 활동 그리고 명상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는 훈련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런 걸 해보면 처음에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안 했던 걸 또 하니까요. 그렇죠. 익숙하지 않고. 네. 운동도 새로 시작하면 몸이 개운해요가 아니라 몸이 뭐 결리고 아프고 몸살 나기도 네, 하고. 그렇잖아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 금방 본인들한테 좋은 삶의 어떤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대안들이 제일 어려운 점은 원래 찾고 있었던 뭐 술이나 이러한 것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익숙하지 않고. 네. 근데 그 과정은 어차피 꼭 필요하다. 그 단계만 잘 넘어가면 충분히 술을 끊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대체할 만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또 필요하겠네요. 네. 네. 2895님 사연은 어떤가요? 이분은 지금 시어른께서 병원 라이드 운전을 자주 요청하신다고 했어요. 네. 근데 본인은 그거에 대해서 비교적 많이 응해 주시나 봐요. 네. 제 아내도 제 아버지가 뭐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하면서 꼭 본인이 먼저 응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거절해 그랬는데도 이걸 어떻게 거절해 하면서 꼭 응하는데 이분도 아마 심성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하다 보면 좀 어려울 때도 있고 시간이 안 맞을 때도 있고 그렇죠. 근데 또 안 하려고 보니까 여기 적혀주시는 대로 택시비를 아끼는 힘없는 어르신이다. 그러니까
택시비 아까워서 걸어 다니시나 봐요. 그런가 봐요. 근데 그것들을 들은 마음은 얼마나 짠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그러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들어서 더 거절을 더, 못 하겠네요. 네, 응하는 그런 요소가 많죠. 근데 이 점을 이제 어떻게 역으로 생각하고 이 부분을 조율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얼마나 해줘야 되느냐의 기준은 없죠. 그렇지만 최소한 저희가 말할 때 이제 부담과 죄송 사이 정도로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부담과 죄송 사이. 네, 내가 이 정도 하면 너무 부담스러워. 그러면 그게 부담의 끝이고 또 안 하면 죄송한데 그러면 그게 죄송의 끝이에요. 네. 그 사이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다른 부분에서도 많이 적용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전혀 안 할 수는 없지 하면은 그게 이제 죄송이죠. 네. 하지만 그거 뭐 5번 이상은 안 되는데 그럼 5번이 부담이에요. 그러면 2-3번, 3-4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해도 당연히 부담도 죄송도 다 있어요. 그 안에. 사이긴 괴롭네요. 하지만 네. 네, 그래서 그게 참 쉽지 않네요. 어렵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한계는 그 정도다. 제가 네. 보기에는 한 번 이상만 해도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안 하는 것보다 그냥 하는 정도면 된 거지 얼마나 더 해야 되나에 대한 부담은 좀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본인이 몸이 아프셔서 뭐 병원은 가지만 게다가 돈이 아까워서 걸어 다니신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그 아버님 입장에서 보면 부담과 죄송 사이예요. 자기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몸이 아파서 걷지 못하겠다 싶으면 돈을 써서라도 갑니다. 그게 본인의 심리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며느리가 맞춰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을 교묘하게 어떻게 좀 조율할 수 있다 생각하면 아버님한테 오늘은 안 돼서라고 몇 번은 거절을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걸어 다니는 게 괜찮은지 아닌지도 봐야 돼요. 근데 뭐 좀 안쓰럽긴 하지만 잘 걸어 다니신다. 그러면 건강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걸 너무 그렇게 안쓰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심성이 고우신 것 네. 같습니다. 노인은 네. 결코 동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이 할 수 있다면 그냥 네.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분도 이게 돈이냐 차라리 걸을까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느 정도 승부를 거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어떨 때는 내가 아버님 모셔가지고 택시 저기 다녀서 이 정도 하면 내가 시간이나 돈이나 이렇게 하면 나한테 어느 정도의 돈이 손실이 될 텐데 나오잖아요. 그냥 그 돈을 주세요. 그런 방법도 있네요. 네, 그거 가지고 택시를 네. 타시든 대중교통을 타시든 용돈으로 그냥 쓰시든 하세요. 그러면 아버님도 이제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나 이 돈을 가지고 차라리 편하게 타고 갈까? 아니면 이걸 가지고 뭘 깎아서 먹을까? 이것도 아버님이 이제 즐겁게 결정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인해서 네. 본인이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을 주시고 요즘은 뭐 또 택시 직접 불러드리잖아요. 본인이 그쵸. 안 가셔도 어디서 타시고 그러면 데려다 드립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 다양한 기회도 또 아버님이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728님, 안녕하세요. 교회 다니시지 않는 시아버님과 함께 모시고 교회 가고픈 마음 하나로 시부모님과 합가한 지 9년이 넘었어요. 시아버님은 저희와 1년 살고 먼저 하늘나라 가셨고요. 그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그 중에서도 제 택배와 우편물을 뜯어보시고 저에게 감정 표현 다 하시는 시어머님께 말씀을 드려도 변하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네, 앞서서도 이제 시댁과의 관계 얘기가 좀 나와서 예. 이 부분 좀 같이 하려고요. 확실히 이 시자는 참 어려운가 봐요. 시편도 안 읽는다고 하시던데 정말 시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근데 이분이 지금 시댁과 합친 이유가 그 시아버지 교회 가고픈 모시고 교회 가고픈 마음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게요. 하셨어요. 너무 그것도 귀한 참, 마음으로. 네, 애틋하고 귀한 마음인데 그 시아버지는 1년 만에 또 먼저 하늘나라 가셨다고 하네요. 그러게요. 네, 교회 같이 가셨었는지 궁금하지만 어쨌든 그동안의 1년을 애쓰셔서 노력하셨고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시어머님과 이제 같이 살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모진 일들이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절대적인 조언은 아닌데 아니 목표가 시아버지 교회 모시고 가는 목표였으면 1년 만에 나왔어야죠. 내가 시어머니와 같이 살려는 목표가 아니었으면 헤어지셨어야죠. 이게 너무 어려운 게 네. 한 번 그렇게 같이 살기 시작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네.
다시 분리하는 것도 참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들은 말씀에 또 PD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너무 어이없는 답변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아니요. 그렇진 네. 않은데 근데 근데 그렇게 어려울 것 이제 같아요. 네.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야기는 해답이 이게 정확한 게 아니라 네. 그 생각을 전혀 못 하게 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여러 이유 때문에 어떻게 헤어질 수는 없고요. 이게 이제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얘기하면 상처받으실 것 같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해소는 해야 돼요. 네, 일단 어떡하죠? 상상으로라도 이거를 어떻게 분리해서 우리가 떨어져 사는 삶이 무엇인가 이거를 좀 해봐야 되고요.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일들은 그 나나 시어머니나 같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요즘 시어머니는 뭐 내 물건 다 뜯으면서 자기 감정 있는 대로 다 표현하고 이런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안 바뀌어요. 네. 그 사람의 성향이라면. 맞아요. 그럼 나도 거기에 대해서 응당한 또 대응을 해야 되는데 나는 며느리라는 입장으로 이게 상하 관계적인 맥락에서 이 대응 자체가 소극적이 됩니다. 네.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고 나도 감정 표현 다 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냐고 또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 아니라 그렇게 일단 얘기를 하면 이걸 어디까지 실행에 옮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제 그 다음 단계로 하게 되죠. 네. 하지만 분명하게 목표로 하는 것은 그 시어머니와 나와의 어떤 교류가 평등한 교류, 정확하게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같은 위치로 교류하는 거고, 나도 사실 이제 시댁에서 오래 생활했으면 그만큼의 경륜이 있는데 연륜이 있고, 근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 심리적으로 주눅드는 요소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극복하는 게 참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심성이 고운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5677님, 제가 장녀로 자라서인지 제 아이들을 사람들 앞에서 귀여워하거나 살갑게 말하는 게 너무 어색하고 부끄럽네요. 제가 특이한 거죠? 하셨어요. 네, 특이한 거죠. 네. 장녀로 자라서 그런 거는 아닐 거예요. 장녀로 자라면 다 그러면 자기 아이들 앞에서 귀여워하거나 살갑게 말하는 게 안 되냐? 아닐 거거든요. 이거는 성향에 대한 요소일 수도 있고 내가 부모한테 어떻게 양육받았느냐에 대한 요소일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나이가 지나면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남들한테 배우는데 남들한테서 배우는 기회가 적어서일 수도 있고, 여러 이유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내 아이를 귀여워하거나 살갑게 하는 게 어색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고정되어 있는 것은 결코 아니고 언제든지 그럼요. 바꿀 수 있는 요소거든요. 이거야말로 하면 되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어색하고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영어 잘 못할 때 입 다무는 거랑 비슷하게 완벽하게 유창하게 하기를 기대하니까 한마디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실 수 있는 요령부터 배우셔서 차근차근 조금씩 더 해나가시면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까지 할지 할 정도로 충분히 우리 아이들 귀여워하고 살갑게 말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진심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있는 것대로 표현하는 훈련을 하는 거지 없는 마음 표현하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8233님, 우리 신랑은 집에 오면 핸드폰만 해요. 저는 아들과 셋이 소소한 이야기 하고 싶은데... 시어머님과는 아주 다정하게 통화해요. 밤마다 반복적이어서 어제는 화를 냈어요. 제가 참아야 하는 건가요? 하셨습니다. 휴대폰만 하는 건 뭐 누구나 다 그런 거 아닐까. 네. 그렇군요. 네, 집에 와서 밥 먹을 때도 서로 각자 휴대폰 아이고. 하는 편이고, 요즘 명절에 보면은 새로운 그런 풍물이 각자 다 휴대폰 하고 있는 거니까 신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근데 본인은 이제 아들과 셋이서 이렇게 도란도란 얘기 나누고 싶은 게 기대이신 것 같군요. 좋은 네.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기대의 힘이 있으니까 그 기대를 잡고 얘기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시어머니와 자주 통화하는 거는 시기의 대상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아주 훌륭한 대상입니다. 이 부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많은 시어머니가 아들이 결혼한 이후로 자기한테 살갑게 대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며느리를 괴롭혀요. 아하. 결국 저 며느리 때문에 내가 아들과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시부모와 며느리의 고부간의 갈등이 상당히 촉발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럴 때 어떤 남편들은 정말 영리하게 시어머니한테 잘해요. 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잘합니다. 네. 그러면 서로 다 좋은 거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이 또 조언을 할 게 남편이 하는 역할. 엄마한테는 엄마가 최고야라고 엄마한테 잘하고 부인한테는 부인이 최고야라고 부인한테 잘하고 언제나 다 각자에게 잘해서 결과적으로 이 두 사람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걸 최소화하라고 안내를 해주는데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그래서 시어머니랑 내가 어떤지를 조금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게 괜찮으면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왜 시어머니한테는 저렇게 다정다감하게 통화하는데 나랑은 안 하지, 이제 이게 셈이 나는 그러게요. 거거든요. 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처럼 당신은 말이야 어머니한테는 하고 나한테는 왜 안 해? 이제 이렇게 하면 나한테는 결코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내가 당신이랑 안 하지 이렇게 생각을 아이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훈련입니다. 이것도. 아,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좀. 네, 되는군요. 남편이 지금 시어머니한테 하는 것 같이 나한테 해야 되는데 그게 뭐가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받아주거나 뭔가 그런 게 안 되니까 내가 그 대안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되면 자연히 옮겨오고 나한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화를 낼 뿐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엄마랑 통화하니까 뭐가 좋아? 이래가지고 엄마랑 통화하면 이런 게 좋고 저런 게 좋고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랑 통화하니까 좋다라는 그 즐거움을 옆에서 받아줘야 돼요. 그리고 맞장구 쳐주고 야 정말 그러니까 엄마랑 그렇게 계속 통화하는구나, 신나겠구나, 좋구나 이렇게 계속하면 저 부인이 미쳤나 왜 그러지.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엄마한테 할 얘기 이제 부인한테 하고 있어요. 그럴 때 또 잘 받아주고 엄마 이걸 받아줬어? 야 나도 받아줘야지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런가? 그러고 이제 넘어가요.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커봐 그러니까 당신한테는 못하겠어, 내가 엄마한테만 할 거야 이렇게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잘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최의헌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